자, 하락장에서는 이런 종목을 사야 된다. 믿고 살 만한 업종, 믿고 살 만한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급락장에 어떤 종목들이 매수 찬스에 왔을까요? 첫 번째 패턴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이제 급락장 매수 찬스를 가질 수 있는 종목이 첫 번째 패턴으로 뭐라고 나와 있죠? 눌림목과 낙폭과대. 적붕이 제일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아주 그냥 제가 이 눌림목에 있는 종목이랑 낙폭과대에 있는 종목들은 너무 좋아하는 패턴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패턴으로 매매해서 손해를 본 적이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드뭅니다. 밀린 종목이나 낙폭과대를 사서. 이거는 정말 시간 문제거든요. 가격적으로는 이미 충분히 내려왔기 때문에 더 밀리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강의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눌림목과 낙폭과대 가장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고요. 두 번째로는 스몰캡입니다. 아까 이미 중간에도 힌트를 좀 드렸어요. 스몰캡의 정의, 스몰캡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패턴이고 세 번째는 정책주와 일정주입니다. 자, 오늘 강의를 보니까 이미 적풍 전문가가 대박스쿨을 통해서 이미 뭐 지난주, 지지난주, 그전주에 다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여기에 다 응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대박스쿨을 잘 못 보신 분들이라면 오늘 방송만 집중해서 보셔도 아마 그동안의 내용들이 쫙 머릿속에 정리가 되실 만한 요약 방송이 될 테니까 첫 번째 제가 준비한 화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락장 매수 찬스 이런 패턴이 좋다. 첫 번째 종목은 동성제약, 두 번째 종목은 안국약품인데요. 다들 익숙하시죠? 특히 지난주 화요일 공개 방송에 오셨던 분들은 굉장히 익숙하실 만한 그런 종목입니다. 그날도 우리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고요. 그날도 오늘이랑 느낌이 굉장히 비슷했어요. 특히 바이오 제약주가 엄청나게 무너진 날이었기 때문에 오늘이랑 좀 비슷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동성제약의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화면 한번 보시죠. 자, 이게 바로 낙폭과대주의 실전 사례입니다. 보통 이 낙폭과대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빠져야 이게 좋은 건가라는 그 기준 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종목들마다 막 다르게 제시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저는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동성제약의 차트, 이게 왼쪽에 있는 게 10월 2일 날이었고요. 그리고 동성제약 저 오른쪽에 있는 차트가 하루 쉬고 우리 개천절 하루 쉬고 10월 4일 날이었습니다. 제가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렸던 부분들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날 동성제약이 허위 임상 관련해 가지고 주가가 무지하게 하락했어요. 엄청 빠졌어요. 엄청 빠졌는데 저는 뭐라 그랬죠? 이렇게까지 많이 빠졌으면은 이제 오히려 1차 매수 들어가 볼 만한 자리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목표가를 정확하게 3만 원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다음날 급등 나왔고 그 다음날까지 해서 3만 원을 도달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오른쪽 차트는 없다고 생각해 보시고 왼쪽 차트만 보고서 저 자리에서 관련 살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진짜 이런 하락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저런 자리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자리에서 살 수 있는 어떤 믿음과 용기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이미 뭐 증시 분위기도 너무 안 좋잖아요. 그죠? 뭐 외국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뭐 맨날 안 좋은 얘기밖에 안 들려오고 오늘만 하더라도 어때요? 오늘 중국 증시 거의 3% 가까이 급락. 거기다가 무슨 뭐 장중에 루머가 한번 돌았죠. 터키가 디폴트 선언을 냈다. 근데 결론은 뭐 근거 없는 이야기라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사항들이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어디선가 근거 없는 그런 악재들이라는 것들이 시장을 좀 과도하게 끌어내리고 있는 상태. 지난주에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좀 저 하락은 너무나 과도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충분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고, 하루 만에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23% 정도 급등 구간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 매매하셨던 분들이 또, 수익 내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축하 말씀드리고, 동성제약은 이제 한 차례 시세를 줬기 때문에 또 밀려서 바닥까지 내려오면은 다시 한번 들어가 봐도 되는 굉장히 계속 단기주로 이렇게 왔다 갔다 매매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성제약은 그렇게 잘 마무리가 되었고요. 두 번째 종목 한번 볼게요. 자, 방금 전에 봤던 동성제약이 주가가 거의 5만 원까지 갔던 주식이 뭐 2만 5천 원대까지 급락하면서 완전 주가가 무너지면서
낙폭과대의 패턴을 보였다면 지금 보시는 요 안국약품이라는 종목은 아까 전에 봤던 그 급락이 아니라 약간 조정받고 바로 가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는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나올 만한 악재 다 나왔어요. 더 이상 나올 만한 악재가 없는 상태. 그런 종목들은 한번 저점에서 받아가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패턴이 낙폭과되고 지금 보는 눌림목이라는 것은 흐름 자체가 크게 깨지지가 않았어요. 잘 가고 있는데 아까는 차트가 무너졌죠? 지금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약간 눌리는 거.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 강의 방송에서 정말 큰 힌트를 하나 드린 게 오늘 제가 공개를 다시 한번 하자면은 이 하락했던 폭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거래량을 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거래량을 봐라. 그래서 저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거래가 많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은 거래 없는 조정 시에는 무시하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거짓말처럼 다음날 하루 쉬고 개천절 쉬고 다음 거래일 날 바로 안국약품이 15% 급등을 보였죠. 안국약품이 호재가 있었나요? 아니요, 딱히 없었어요. 그냥 저 자리가 되게 좋은 자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이런 식의 패턴으로 매매를 하면은 좋아요. 첫 번째 우리가 뭐라고요? 낙폭과대. 나올 만한 악재가 다 나왔다. 기업을 계속 분석하다 보면은 나올 만한 이슈가 몇 개 없어요. 근데 그것들 다 지나가고 나면은 오히려 주가는 올라가게 되고 또 호재가 나올 게 다 나오게 되면은 주가는 결국에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차트의 모습보다는 기업 분석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두 번째로 눌림목이라는 패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저것도 거래 없이 빠지는 거 무서울 필요 있냐. 그죠?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진짜 많은 바이오 제약주들이 하락을 했어요. 근데 하락했는데 한번 잘 보세요. 거래량이 평소보다 적게 나왔다든지 유난히 적게 나왔다든지 평소보다 거래량이 절반밖에 안 나왔다든지 이런 종목들은 거짓말처럼 빠른 시일 안에 반등이 나올 거예요. 비록 이 봉 자체가 커도 많이 빠졌다 생각되겠지만 거래가 없는 종목들은 금방 회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장중에 방송을 하면서 오늘은 바이오 제약주가 저가에서 살만한 종목들이 많네요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서 힌트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2일날 차트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4일날 차트입니다. 저렇게 눌렸을 때 우리는 살 수가 있어야 돼요. 저게 바로 눌림목 패턴의 거의 정석적인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은 제가 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난 10월 2일 날 야간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께 전략을 잡아드렸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저런 종목들이 좋은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어떤 주식 강의들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은 거의 이제 양봉이 나온다든지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잡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올라가는 종목들을 사려고 보면은 올라가는 거 봤어요. 이거 더 가겠네? 라고 생각해서 막 부랴부랴 핸드폰을 켜고 컴퓨터를 켜고 우리 HTS에 로그인을 하고 하는 사이에 이미 저만큼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시세가 많이 가 있으니까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지금 그냥 사자 라고 들어가면은 일단 그날부터 무너지기 시작하죠. 근데 저처럼 이렇게 눌림목에 사는 사람들은 그럴 일이 없어요. 어쨌든 처음에 저 눌림목에서 사는 시점에서는 많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아래에서 담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수익을 내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패턴들을 볼 텐데 두 번째 제가 준비한 종목들은 이 두 종목이에요. 자, 요거는 바로 스몰캡이라는 패턴입니다. 스몰캡이라고 하면은 시가총액 2천억 이하에 있는 종목들을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요즘 같은 장에서는 시가총액 1,000억 원 미만의 종목들을 좀 특별하게 좀 이야기하기도 하는 부분들인데 굉장히 작은 종목들이라는 얘기예요. 작은 종목인데 첫 번째 자이글부터 차트를 좀 볼게요. HTS 요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이글이라는 회사는 이 회사명에 이미 내용이 다 있어요. 왜 요즘에 그거 있죠? 우리 이렇게 고기도 굽고 하는 거, 뭐라 그러죠, 그거를? 거의 고유명사격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자이글이라는 요 브랜드를 가진 회사가 또 상장을 해서 이렇게 잘 이제 주가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잘 보세요. 우리나라 증시가 8월 달에 분명히 바닥이었다가 올라갔다가 9월 달에 무너지고 반등 나오고 또 10월 달에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수의 흐름과 이 종목은 완전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죠?
잘 가다가 지금 최근에 무너진 게 최근의 차트잖아요. 아까 같이 봤었죠. 8월 달에서 9월 달 갔다가 9월에서 10월 달에 무너지는 차트. 이게 바로 코스닥의 우리 증시의 흐름인데 이 종목은 그 패턴과 완전 반대예요. 그러니까 스몰캡 종목들은 그런 대외적인 그런 어떤 지수의 흐름이나 이런 거랑 다르게 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홀로 가는 이런 종목들은 스몰캡에서 나오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참고로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어제 기준으로 약 8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840억 정도 되는 종목인데 오늘 장중에 한 7% 정도 상승을 했고요. 오늘 같은 날에 7%가 얼마나 귀중한 상승이에요. 그죠?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게 주봉 차트거든요. 완전 바닥입니다. 완전 바닥. 이런 것들이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 잘 움직일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시가총액이 작은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패턴들. 화장품주 하면은 뭐 누구나 바로 뭐 한국 화장품 제조업 이런 거 얘기를 하시지만 오히려 화장품주 중에서도 다른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고, 그죠? 남북 경협주를 매매하시는 분들도 누구나 바로 떠올릴 수 있는 종목보다는 좀 뉴페이스 종목들이 잘 가고 있는 시장이다. 그런 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자이글도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중국 소비주 관심들이 많으신데 중국 소비주 요즘 분위기 어때요? 다 무너지고 있죠? 오히려 자이글 같은 종목들이 새로운 중국 소비주의 어떤 한 트렌드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최근에 분석해본 이 스몰캡의 조건들, 하락장에 믿고 사도 되는 종목들의 패턴이 너무나 맞아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정 시에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 한번 보게 되면 두 번째 종목은 인디에프라는 종목이에요. 인디에프. 자, 이 종목도 최근에 시장이 많이 안 좋은 가운데서 시장을 비웃듯이 강세 흐름을 보인 종목입니다. 차트 한번 보시죠. 최근에 지수가 무너지는 것과는 완전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야, 이게 완전 시장이랑 반대로 가는 종목이죠. 그 인디에프는 뭐 하는 회사길래 이렇게 잘 가느냐 보니까 남북경협주래요. 오늘 남북경협주 하락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종목이 아니라 옛날 종목 들고 계신 거예요. 구식. 예전 유행이 다 지나간 종목을 들고 계신 거고, 새로운 우리 뉴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들이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과 관련된 호재들이 많이 있었죠. 지난주에 우리 그 미국의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했고요. 북한에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죠? 빠른 시간에 이렇게 회담을 진행을 했고요. 북미 정상회담이 또 열린다고 하고요. 또 북한과 러시아와 회담이 열린다고 하고, 굉장히 또 갑자기 빠르게 좀 돌아가는 느낌이죠. 그렇다 보면은 남북 경협에 호재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올라가는 종목이 몇 개 없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누구나 아는 종목보다는 새로운 것들이 잘 간다. 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거 있죠? 현대로템. 어떻게 됐죠? 현대로템은 오늘 고작 장중 1%의 상승을 보이는데 그쳤습니다. 아예 반응이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죠? 근데 인디에프는 오늘 이런 장에서도 오늘만 하더라도 위로 한 3%, 그리고 어제 전거래일이죠. 전거래일도 9%, 그전 거래일은 27%, 3일 동안 엄청난 상승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목의 차이입니다. 하락장에서는 뭘 봐야 된다고요? 새로운 걸 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하락장에서는 신규 상장주가 잘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요. 최근에 그 정리 매매하는 종목들 들어가신 분들 많이 계시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처참하지만 정리 매매 같은 종목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기존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살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빠질 것 같고 저것도 빠질 것 같고 아예 그냥 새로운 거 들어가자. 이런 분위기들이 많이 조성될 수 있어요. 인디에프도 그런 개념으로 보시고 새로운 바닥에서 올라가는 뉴페이스 남북경협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세 번째 패턴을 볼게요. 첫 번째 눌림목, 그리고 단기 조정받는 그런 패턴들, 낙폭과대 패턴들을 봤고, 두 번째는 스몰캡을 봤어요. 그럼 세 번째는 정책주하고 일정주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많이 안 좋다고 두려움에 떨고 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한편의 사람들은 우리 전체 인구 중에 제가 볼 때 한 1% 정도 되는 사람들은 지금 올해 저가에서 뭘 사야 될지 정말 흥분에 가득 차가지고 주워 담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바로 정해진 일정과
정부의 정책에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종목들에 속합니다. 저는 제로투세븐이라는 종목과 대림산업이라는 종목 두 개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 한번 좀 볼게요. 제로투세븐이 오늘 어떤 얘기가 있었을까? 장중의 움직임들과 흐름들을 볼 텐데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오늘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10% 정도 올라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10% 수익 내신 분들 거의 없을 텐데 10% 올라간 거 이 상승폭을 보면은 대단한 거예요. 그죠? 오늘이 만약에 장이 좋았다면 이 종목은 20% 이상 올라갔을 만한 그런 대단한 종목입니다. 오늘 발표가 나왔어요. 오늘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회사에서 실적에 대한 공시를 했는데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것이다 라고 어닝 서프라이즈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 요즘에 실적 그렇게 많이 안 좋았었는데 혹시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 대박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실적에 대한 재료로 급등을 했어요. 실적이라는 거는 뭘까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이나 일정주에 속하는 걸까? 아닐까? 약간 애매하실 텐데 실적에 관련된 것도 어떻게 보면 일정주의 한 가지로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실적이 발표되는 날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 실적이 발표가 되었을 때 기대치보다 잘 나오면 급등하는 거고 기대치보다 못 나오면 하락하는 게 실적주에 매매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정주의 하나로 보시면 되겠고요. 실적 발표가 아직 나올 만한 시간이 좀 남아 있어요. 소형주는 보통 11월 달까지 나오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들은 좀 있지만 실제 그 실적이 나온다고 하면 오후로 시장에서는 굉장한 또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도 보시면은 4일날하고 5일날 이틀 동안 거의 하루에 8%, 다음날 9%, 이틀 동안 급락을 줬지만 오늘 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락할 때 거래 자체가 많이 없었던 그런 부분들을 포인트로 한번 잡을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오늘 발표된 새로운 재료들, 장 시작하기 전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셨던 분들은 수익을 낼 수 있었을 만한 그런 종목이 되었습니다. 바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 실적 공시에 대한 부분들, 실적 예고 역시도 일정주의 하나로 보시면 된다는 부분이에요. 지금 머릿속에 잘 넣고 계시죠?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제로투세븐 좋아요. 그래서 중국 소비주로 계속 저는 관심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대림산업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대림산업은 어떠한 패턴일까? 오늘 이 종목은 많이 올라간 종목은 아니에요.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꼭 한번 볼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대림산업 움직임들이 계속 특정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거는 월봉 차트예요. 보기만 해도 답답하죠? 그죠? 근데 주봉 차트를 보면은 조금 파동이 보입니다. 7만 원대에서 한 9만 원 사이 움직이는 종목이네. 그죠? 그 사이 갭을 노린다면 수익을 낼 수 있겠죠? 그리고 일봉으로 가보게 되면은 흐름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요즘에 이 종목은 주가가 밀렸던 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시장이 안 좋을 때 같이 밀리기도 했었고. 근데 이 종목이 최근에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저만치 올라가 있는 이유는 이 회사는 정부의 정책 수혜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림산업이 정책주라고요? 어떻게? 최근에 정부에서 가장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사업이 바로 대북 사업이죠. 그죠? 남북 경협 사업이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도시재생 정책. 최근에 서울 시내에 재개발하는 곳 되게 많아졌어요. 그죠? 거기다가 새로운 신도시 또 구성한다고 하죠. 그러면은 아파트 짓고 건물 짓고 도로 깔고 이런 SOC, 사회 간접 자본에 관련된 기업들이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설주는 올해 하반기에 굉장히 핫한 테마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GS건설, 현대건설 최근에 많이 올라갔었죠. 대림산업도 그 흐름을 따라서 같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지난 2일날하고 4일날에 이틀 연속해서 10% 정도 올라갔었는데, 이런 상승세가 하락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이라는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잘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대림산업은 저는 아직 상승이 끝나지 않은 종목으로 보고 있고, 아마 조만간에 더 올라갈 걸로 봐요. 최근에 증권사에서 목표치를 11만 원까지 제시를 했었는데 바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바로 가기보다는 조금 횡보를 좀 보이다가 결국엔 11만 원대라는 가격대 어렵지 않게 도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